최근에 자산운용사들과의 이런 미팅들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관점을 갖게 됐냐면, 왜 자산운용사가 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질까? 안녕하세요. 일라이차의 안전팩션 일라이차입니다. 오늘은 지난 그 시간에 이어서 안전공시제 또는 그 국내에서 지금 그 입법 예고된 공급망상에서 안전인권에 대한 실사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아마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어떤 그 사망사고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해야 되는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경영 책임자의 어떤 책임 소지를 가리게 되죠. 그런데 이전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만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됐지만, 이제는 이번 정부에서는 안전보건 공시제 또는 이 공시제와 함께 이 공급망상의 환경과 인권, 안전보건에 대한 실사를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EU의 CSDDD, 유럽연합에서의 어떤 공급망상의 환경, 인권을 실사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서 중대재해가 난다라고 하면 해당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EU에 수출을 하든 수출을 안 하더라도 이 기업에서 만든 부품이나 재료가 쭉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최종 그 어셈블리 할 수 있는 기업에 납품이 되고, 이 기업이 실제 EU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다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국내 우리 사업장, 나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터지면 안전보건 공시제, 국내에서 하려고 하는 공시제에서의 어떤 공시적인 부분도 굉장히 페널티를 받을 거고, 공급망 실사상에서도 굉장히 큰 페널티를 받을 거고, 나아가서는 유럽연합에 그 수출을 보내는 부분에서도 공급망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사고라고 하는 거는 어제도 큰 비가 내려가지고 뉴스를 봤는데, 갑자기 그 옹벽이 무너지면서 자동차를 쭉 덮으면서 자동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요인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측을 했지만 또 그날그날의 또 그 시점에 이런 동적 위험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또 결합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 결합적으로 발생된 위험 요인들이 실제 사고나 재난으로 이제 전이되는 그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쩔 수 없는 사고 또는 예측 불가한 사고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안전이나 보건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데이터를 잘 남기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이 CSDDD와 또 하나의 제가 또 예제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TNFD라고 하는 건데요. TNFD 관점은 이 공급망상의 이제 환경에 대한 다양한 또 이슈를 실사 또는 공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TNFD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연자본 공급망 실사라고 굳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공급망 내에 생물 다양성을 관점에서 훼손이 됐냐, 수질이 오염이 됐냐, 산림이 파괴가 됐냐, 이런 것까지 이제 실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환경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자연 상태에 있던 그 지역 안에 예를 들어 공장이 생긴다라고 하면, 공장 생기기 전에 그 공장이 세워질 그 부지 내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동식물이 예를 들어서 천여 종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공장을 세우고 운영을 쭉 하다 보니까 1년 후, 2년 후, 3년 후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 천여 종의 이런 생물들이 있었던 곳들이
갑자기 막 700여 종으로 줄고 500여 종으로 줄고 300여 종으로 준다든지, 또는 그 공장을 운영하기 전 그 주변의 하천의 수질 상태하고 공장이 생기고 그 공장이 운영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질 체크를 했는데 수질이 굉장히 악화가 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환경 관점에서 실사지침에 그런 하나하나를 넣어서 어떠한 그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또는 그런 데이터들로 인해서 평가에 대한 점수가 하락된다라고 했을 때 공급망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공급망상에서 어떤 벌점이나 벌금,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라는 거고, 이제 주요 골자인데, 안전보건도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안전보건도 이제는 기업에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냐가, 저는 기업이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미팅이 있었냐면요, 자산운용사랑 이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안전보건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뭐 산업체를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사, 건설 현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설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자산운용사들과의 이런 미팅들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관점을 갖게 됐냐면, 왜 자산운용사가 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질까? 왜 가질까요? 직접 미팅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큰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 국내 상장사들에 이렇게 이제 투자들을 하고 있고, 주주로서 어떠한 이제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인지 안 맞는 데이터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아까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 공시제 또는 공급망 실사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그 상장사가 어떤 안전보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정량적으로 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제공받는 또는 그 회사에서 외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나온 그 보고서 상으로는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산운용사 또는 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가 아닌 워싱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실제는 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년 동안 발생을 하는 고위험 작업이 10,000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해당 기업이 이 10,000건에 맞는 위험성 평가, 작업 허가서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 고위험 작업에 맞는 안전교육 또는 작업 전 어떤 그 툴박스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10,000건에 맞게끔, 고위험 작업에 10,000건에 맞게끔 이 데이터들이 준비돼야 되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출한 거에는 그 10,000건에 맞게끔 이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실제 한 건지, 실제 안 하고 어떤 서류만 그렇게 낸 건 아닌지, 또는 10,000건의 고위험 작업이 있지만 보고된 그 수치에서는 1,000건, 2,000건만 고위험 작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부 공식 또는 이렇게 자료를 발간을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많은 불신들 또는 신뢰 형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들을 봤을 때 이제는 기업에서 어떠한 데이터, 우리가 외부적으로 잘 소개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안전관리의 주 목적은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겠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열심히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하고 있다. 이 정직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는 것, 또 증빙을 받는 게 실사의 주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됐을 때 공시에서 우월한 어떤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또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공시를 하겠다, 실사 지침을 만들겠다, 결국은 최종 아웃풋은 뭐냐면 레이트닝이거든요. 결국은 등급을 매길 거고, 결국은 점수화하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순위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에서도
어떤 회사는 뭐 예를 들어 S 등급, 어떤 등급 A 등급, 어떤 건 B 등급, 어떤 건 C 등급 또는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뭐 1위는 어디 회사, 2위는 어디 회사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아마 무시를 못할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볼 거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안전한 회사가 어디인지를 아마 보고 회사를 결정하는 또 주요 조건들 중에서 하나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 다양한 이제 실사지침에 대한 기준들이 우후죽순 뭐 나올 거고 뭐 이야기가 될 거지만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건 것 같습니다.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증빙할 거냐가 저는 이런 공급망 실사, 안전을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또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그런 그 지침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도 이런 관점을 많이 공부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그 피투자 기관에 어떤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라든지 체계뿐만 아니라 실제 위험 작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투자자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보고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건을 강하게 넣어놓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사고율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